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예, 아침에 좀 약세로 시작해서 미국 시장도 안 좋고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였는데 막판에 좀 반등이 좀 나왔죠. 예,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이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시장 참여자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아직까지 엔캐리 자금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50% 정도 나왔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버텨주고 있는데 개인의 좀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걔가 뭐 거래소에서 뭐 5천억, 코스닥에서 2천억, 선물에도 5천억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물 시장 보시면 누적으로 1조 정도의 1조 정도의 마이너스 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조에서 1조 팔았으니까 거의 6조 원의 매도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거에는 일본 증시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을 받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이게 베타라고 하는데 베타가 한 0.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영향력이 그렇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N캐리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일본의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입니다. 예,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죠. 요거를 보시면 더 장중에 나온 내용인데 훨씬 더 확연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파라는 게 바로 니케이 지수예요. 니케이 지수. 장중에 아침에 마이너스로 좀 떨어졌었거든요. 마이너스 1% 많이 떨어졌을 때는 마이너스 2.5%까지 니케이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 녹색 선이 선물입니다. 선물 매매가 같이 연동해서 움직였고요. 빨간 게 코스피, 여기 황토색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면 움직임을 보시면 거의 흡사하게 움직여요. 미국 일본 시장이 니케이가 빠질 때 같이 동반해서 빠지고 반등이 나올 때 선물을 비롯한 코스닥 코스피가 같이 올라옵니다. 여기 일본 같은 경우는 전장이 있고 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거래가 정지되는데 11시 반까지 거래되고 점심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시 반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온 건데 아무튼 계속해서 올라가서 플러스 뭐 0.0, 0.5%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장중에 같이 다 올라갔다가 오후장 들어서 니케이가 떨어지면서 동반 약세로 장을 마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을 준다. 이 얘기는 뭐냐? 바로 N캐리 자금이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장중에도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N캐리 자금과 관련된 프로그램 매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N캐리 자금과 관련된 프로그램 매매가 동시에 일본과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계돼 가지고. 그래서 당분간 미국 증시도 중요한데 미국 증시보다는 니케이 일본 증시의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장중에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본 증시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질 않아요. 아시겠죠? 왜 요거는 N캐리 자금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일본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조정을 보인다. 요거는 당분간 만약에 요 상관관계가 없어졌다. 그럼 N캐리 자금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N캐리가 언제 끝날 거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움직임이 좀 달라질 때, 디커플링이 나올 때 엔커리가 거의 마무리됐구나라고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니케이 지수를 띄워놓고 보셔야 돼요. 요거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입니다. 약간 니케이가 빨리 움직여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요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장중에 제가 매일 보고 있는데 역시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여기 외국인 선물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외국인들 매도 요게 다 거의 엔캐리와 관련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거래소 여기 계속 매도하고 있죠. 이게 다 엔캐리 자금이에요.
뭐 프로그램 매매로도 비차익 거래, 비차익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선물하고 연계가 없는 순수하게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2,700억, 2,000억대 계속 4,000억, 7,000억의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예탁금이 약 5조 6천억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뭐냐, 개인들이 그때 투매 나올 때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주식 비중이 떨어지고 현금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5조 6천억이 들어온 겁니다. 뭐 새롭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물론 반대 매매도 많이 나간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신용잔고를 보시면 이게 20조 원이 넘었다가 거의 19조 4천억이니까 거의 1조 정도가 순간적으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다가 개인들이 좀 살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같은 날도 지수 방어를 해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외국인이 이렇게 때리면 뭐 버텨낼 수가 없는데, 개인들이 상당히 오늘 잘 버텨줬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매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안해요. 엔캐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엔캐리 끝나는 거는 니케이하고 연동성이 좀 떨어질 때, 그럴 때 보시면 이제 엔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감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동 문제도 좀 시끌시끌한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제스처가 없어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이란 대통령인데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 외에 또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이란 같은 아랍 국가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니까,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다수가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란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여기다 얘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 공격을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붕괴 수준의 경제적 타격이 받을 수가 있다. 옛날에 이란이 한번 핵무기 개발하다가 미국이 제재를 받아가지고 거의 그냥 와세 상태에 수출이 안 되니까,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안 돼가지고 거의 지금 아사직전이 갔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또 분명히 미국에서 큰 제재가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석유 제재를 해버리거나 뭐 어떤 일이 발생해버리면 또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공격을 좀 분한 건 알겠는데 좀 자제 좀 약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뭔 소리냐, 지금 이스라엘 보복은 해야 된다. 뭐 이란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지도자들이 이슬람 국가의 성전을 얘기하면서 해달라고, 이제 이 사람들 입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국가 지도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존폐에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국민들이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공격할 것처럼 하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게 해버리면은 이란 자체가 상당히 불리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중동이라는 이제 하나의 뭐 어떤 가족이다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란까지 망가지면서까지 도와주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뭐 약속 겨루기나 뭐 이런 작은 좀 소동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가 생각보다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에 금리를 올렸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요때 좀 강경파들이 금리를 1%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강경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0.25까지는 올렸지만, 물론 이제 뭐 FOMC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듯이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강경파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너무 급작스럽게 금융시장의 변화가 나타나서 금융시장이 어지러우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요 얘들의 골자는 단계적으로 올려가야 된다. 물가가 한 2% 정도 선에서 안정이 되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씩 일본은 기회를 봐서라도 조금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거에 따른 엔캐리 자금이 또 유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정 단계인데,
언제든지 또 트럼프가 한마디 해주면 또 할 수도 있어요. 일본은 원래 강자에 좀 수그리는 민족이라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점점 더 0.25에서 뭐 0. 한 번 더 올린다든가 이런 제스처를 한번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리스가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트럼프 입장을 도모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마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 해리스가 이기면 일본의 금리를 크게 올릴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단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본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제 그 미국 시장이 좀 올라서 시작했다가 밀렸어요. 왜 밀렸냐면은 미국이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니까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요것도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엔캐리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 수익률을 R이라고 하니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P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국채를 누가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국채를 매도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국채 매도는 누굽니까? 바로 엔캐리 자금이죠. 엔캐리 자금이 국채를 매도하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영향을 조금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엔캐리가 나왔는데 왜 떨어지느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일부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캐리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크게 받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 채권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영향이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도 조금씩 데미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노선이 거의 4%예요. 4%대까지만 안 가면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수급 상황이나 미국 상황을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뭐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 우리나라의 외국인 매매 동향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엔캐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금이 몰리는 모습인데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진단 키트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일단 자금들이 좀 일부 종목을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겁먹거나 자기가 죽음의 위험이 있다던가 이런 생각은 안 나갔잖아요. 걸리면 감기약 먹으면 된다. 콜데온 같은 거 대원제약에 콜데온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의 그 진단키트는 좀 거품이다 이렇게 보이면 되고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자금이 몰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이제 앞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약바이오처럼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제약바이오로 갔는데 뭐 돈 제일 많이 들었는데 어딥니까?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 뭐 돈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2차 전지도 뭐 금리 떨어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얼마 전에 송도 또 다른 에서도 불이 나면서 상당히 지금 투자 심리가 어려워졌어요. 가뜩이나 캐진 구간인데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외신을 탔습니다. 그래서 벤츠가 이게 뭐냐 지금 세워만 놨는데 중국산 배터리 싸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과거 같았으면은 중국산 배터리가 안 좋으니까 한국의 배터리는 우수하니까 좋아진다 이런 논리로 움직였을 텐데 싸잡아가지고 같이 빠져요. 캐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러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금리가 실제로 인하되면은 2차 전지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때 되면 뭐 상당히 낙폭이 깊으니까 최소한 뭐 저점 매수, 반발 매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화재와 관련된 얘기도 조금 나오고 전기차에 대한 또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지금 다른 업 섹터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피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지금 매도해가지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포진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좀 낙폭 과대 중에서 엔터주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들도 조금씩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시간에 여기 급락 나온 거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급락 나온 거는 사실상품 옵션의 손실이 커진 기관들의 반대 매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정상적인 회복 구간에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은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얼마 전에도 상당히 산도주와의 계약도 좋게 나왔고, 또 다른 빅파마들하고도 계약이 있고, 그리고 머크의 그 SC 제형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가 곧 나옵니다. 9월달 정도에 나오니까 이래저래 나쁘지 않아요. 알테오젠은 좀 들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저번에 한번 급락 나왔을 때 좀 제가 하도 저기 해가지고 절반 팔았는데 다시 살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는데, 일단 뭐 다른 바이오도 많아가지고 제가 다른 바이오 쪽을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좀 작은 것들도 바람 불면은 좀 세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있으니까, 아무튼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당분간 좀 강세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낙폭과대 종목들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기관들이 이번에 엄청난 손실이 났잖아요. 그죠? 요거를 바꾸려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들을 아마 선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엔캐리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니까 조금 눈치 보고 있다가 선별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모아지면 그쪽으로 좀 상당히 많이 올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엔캐리가 좀 완화돼야 됩니다. 완화되는 거는 일본 시장의 영향력에서 좀 떨어질 때, 요때를 보시면 엔캐리가 거의 마무리됐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발생되니까,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번 달 22일, 24일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 요때 금리나 시그널을 한번 보여줄 때 한번 이벤트가 있을 것 같고, 9월 18일 날 FOMC의 금리 인하가 0.5% 떨어지는 요 시점에 한번 좀 전체적인 큰 번곡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큰 이벤트가 있어요. 그때 이제 미국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도 나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그때 기관들이 좀 집중적으로 사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선별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몇천억, 수천억 날렸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최소 5배 이상은 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올라가 있는 주식보다는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주식들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점에 있는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 제가 몇 개 또 뽑아놨어요. 게임주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엔터주나 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뽑아놓고 있으니까 조금 변화가 발생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소통방에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장에는 약간 흔들 수 있어요. 그동안 급락해서 좀 만회하는 과정 때문에 좀 흔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일본 증시에 당분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달까지는 아마 일본 증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달은 일본 증시 장중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일본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고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금리나 사이클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했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기관도 외국인도 개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당분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확산되겠죠. 요런 이제 순서를 좀 기억하시고 그런 시나리오대로 되는지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소통방에서는 제가 늘 이렇게 체크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신호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